자, 아프간 다음은 대만이라고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대만도 아프간처럼 된다. 미국에 국익이 없으니 미국이 대만을 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아프간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받아치고 있어요. 중국의 황구시보는 최근에 이 아프간 사태는 75년 베트남 때 미국이 베트남을 떠나며 사이공이 월명 손에 들어가고 2019년에 시리아에서 미군이 급작스럽게 철군하면서 동맹인 쿠르드족을 버렸다. 이번에 또 아프간에서 저렇게 한다. 그래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저런 방식으로 손을 댄 게 아시아 일부 지역에 큰 충격을 줬다. 그게 이제 한국하고 대만을 겨냥해서 한 말이겠죠. 그러면서 특히 대만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대만은 미국의 보호에 가장 의존하는 지역인데 최근 아프간 사태가 미래 대만 운명에 대한 모종의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중국하고도 국경이고 러시아 그리고 또 이란과 국경을 점한 아프간이라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는 결코 대만보다 낮지는 않지만 미국이 거기서도 떠났는데 그래서 이 대만에서는 안 떠났겠느냐. 결국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미국이 훌쭉 떠나버린다. 그러면서 대만의 일부 인사는 미국이 대만에서 안 떠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미국에 있어 대만은 무기를 팔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동맹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며 대만 해협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대만군은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미국의 지원이 없어 투항할 수밖에 없으며 고위 관리들은 비행기를 타고 아프간처럼 도망을 가야 될 거다. 대만은 국면을 전쟁 발발 순간까지 끌고 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승찬 대만 총리가 나서서 중국 공격을 받더라도 대만은 아프간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착각에서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프간처럼 적이 성문 앞에 있으면 도망갈 거냐라는 질문에 대만은 계엄령 하에 있을 때도 장개석군이 대만으로 도주해서 대만에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계엄령을 때렸죠. 그래도 대만인은 체포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날 무력으로 대만을 삼키려는 강대국이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체포당하거나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아프간 사태는 외부의 도움만으로 나라가 지키지지 않는다는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대만에서는 인터넷에 제일 화제가 된 게 야당인 국민당, 지금 집권은 민진당이죠. 그 자오 사오캉 대만 중국 방송공사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을 한 뉴스로 올렸는데 이 사람은 15일부터 4일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대만은 아프간 사태에 긴장하고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민진당의 무딘 정책으로 인해 대만이 아프간처럼 될 가능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민진당은 대만 국민에게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공격해올 수 없을 것이다. 공격하면 미국이 구하러 올 것이다 라는 희망사고에 빠지게 만들어 대만의 미래와 대만 국민의 생명을 중국과 미국의 소나기에 바친 어리석고 책임없는 정당이다. 요렇게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대만 내부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대만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아프간 이후에 미국의 지금 행동을 보고 다들 느끼고 있죠. 자, 이것은 바이든의 연설 중에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무기한 머물며 싸우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상황에 대해서도 백악관 보좌관한테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만의 상황은 아프간과는 다른 문제다.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약속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만은 이런 답이 매우 정치적이다. 지금 아프간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아프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다른 동맹을 동요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트럼프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계속 이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갖다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더 돈을 계산해 주지 않으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듯한 분위기까지 보였고, 최근 들어서 북한이 집요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김여정이가 최근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김여정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된다. 이러면서 미국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바이든이 들어서서 트럼프가 타결짓지 못한 방위비 분담금을 타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조금 나아지는가 했는데 또 바이든이 국민연설에서 아프간 철군 정당성을 말하며 동맹으로 역할을 우리가 다하지 못할 때 아프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어요. 워싱턴 정가와 싱크탱크에서는 한국 정권을 북한과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 정권이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핵심 동맹과의 거리를 두는 동맹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에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미 세력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바이든이 중점을 둔 쿼드, 즉 미일 호주 인도 사자 아태 중국 포위 연합체 동참 같은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또 한국 내부에 반미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요,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 언론에 한국이 미군 철수하고 나면 아프간처럼 되는가 하면서 탈레반과 우리 군을 비교한 역량을 이야기하며 한국군이 세계 국방력 기준으로 한 6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체 국방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해봤자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을 감당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바이든이 국익 없는 전쟁은 안 한다 하면서 동맹관계를 이참에 재설정을 하려고 할 거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 부분이 미국이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느냐. 그래서 미국을 호구로 여기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역할에 동참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을 바라보는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가고 있는 방향이 한미 동맹의 큰 역할을 할 거다. 자, 이전처럼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면 무상으로 안보나 이 각종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할 의지도 없고, 이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런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 같은 이런 수준의 동맹은 살을 건 미국의 이익과 관계되는 동맹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국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중국과의 이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이 중국에 자꾸 달라붙고 주한미군을 원치 않고 미군에 반감을 가지면 미국 여론이 돌아서고 바이든도 100% 돌아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마크 티센이라는 부시 때 백악관 연설 비서관을 했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아프간하고 한국을 비교하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빠르게 무너질 거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아프간 꼴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한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트위터에 만약 한국이 이런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금세 붕괴가 될 거고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의 모호한 대외 정책을 미국이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계속 국익 우선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바이든이 아프간에 취한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라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의 이해가 맞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중 포위에 대한 책임, 역할, 비용을 감당하도록 미국이 요구할 거고 지금처럼 중국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중적인 대책을 갖고 끌고 가는 부분을 미국이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문 정권식의 이중적 행보로 보면 한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 그것도 이 문이 먼저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면 미국 입장에서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한국을 포기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과 같은 정권이 재연장되면 그 정권의 5년 안에 한미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 자,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온 사방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 친북 종북 세력들이 지금 이 백보를 붙이고 있고 수원 안양에서 한반도기가 붙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관인은 지금 북한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백악관을 쪼고 있고 그리고 8.15 대통령 연설에서 뭐라 했습니까? 북한과의 공고한 평화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아니라고 말한 사람 당신도 친북적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